1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뜨헉 소리가 절로 나오는 저의 사연을 적어보겠습니다. 이야기는 30년 전 시댁에 인사를 갔을 때부터입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우리 아들이 만난다는 아가씨가 자네야? 아들 녀석이 아가씨에 대해 말해준 게 하나도 없네. 어서 와서 앉아봐. 물어볼 게 많으니까. 시어머니의 귀에 눌려 움찔거리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래, 나이가 몇이고? 25입니다. 나이는 4살 차이니 딱 좋네. 그럼 하는 일은 뭔가? 마트 식품 코너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잠깐, 내가 잘못 들었나? 마트를 운영한다는 소리지? 아니요. 마트 안에서 식품 코너에서 음식 조리하면서 판매하는 일을 하는 직원입니다. 동그랑땡 같은 거 붙이면서 사달라고 앵벌이 하는 거? 나 참 기가 막히네. 마트 주인 딸내미를 데려와도 모자랄 판에 뭐? 마트 식품 코너? 아이고 참. 다음 질문에서는 뭔가가 나오겠지. 자네 부모는 뭐하나? 시어머니의 계속되는 질문에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하지만 부딪혀야 하는 벽이니 또박또박 대답을 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어릴 적에 이혼하셨어요. 엄마는 새로운 가정을 꾸리셔서 연락 끊긴 지 오래고, 아빠는 타지에서 일하시고 계시는데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못 뵙고 있어요. 저는 할머니 손에서 자랐는데 재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이후 혼자서 지내고 있습니다. 정말 가지가지하네. 그럼 대학도 못 나왔겠지? 그러니까 마트에서 앵벌이나 하고 있겠지. 고졸입니다. 그런데 앵벌이가 아니라 영업, 판매하는 직업입니다. 어휴, 됐다. 아들 김석훈! 너 어디서 이런 여자애를 만난 거야? 저에게 질문이 끝나자 예비 남편에게 화살이 돌아갔습니다. 마트에서 만났지. 내가 첫눈에 반해서 시식하고 동그랑땡을 10봉지 샀었지 그때. 우리 희진이가 참 이뻤지. 너 지금 나랑 장난하냐? 뒷바라지에서 사업장까지 차려줬더니 어디서 이런 근본 없는 애를 데려오냐? 엄마, 우리 희진이 예쁘게 봐줘. 엄마 손주 낳아줄 사람인데 잘 좀 봐주라. 잠깐 스톱. 지금 내가 뭘 들었지? 다시 말해봐. 엄마 할머니가 될 거라고. 희진이 임신했어. 이야! 시어머니가 사자오 뺨치는 괴성을 지르며 거실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경우를 봤나? 뭘 해? 임신? 엄마, 그 성질 좀 죽여. 결혼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해야지. 학벌이고 집안이고 뭐가 중요해. 내가 부자이고 잘 나가면 됐지. 우리 희진이는 얼굴만큼이나 마음씨도 고운 여자야. 그러니까 예쁘게 좀 봐줘. 내가 아들 하나 있는 거 금이야 오기야 키워놨더니 별 거지 같은 애를 임신시켜왔다네. 음에 기막혀.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나이까? 끄악! 예비 시모가 하도 난리를 치면서 저를 싫어하셔서 자존심이 심하게 상했습니다. 당장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뱃속에 아이를 생각해서 무조건 참기로 했죠. 어머니, 저 석훈 오빠랑 잘 살게요. 저희 결혼 허락해 주세요. 아이고, 내가 며느리 복이 없는 건가? 아들, 너 진짜로 얘랑 결혼을 해야겠냐? 네, 어머님. 장가 보내주십시오. 아유, 애까지 뵀다는데 내가 어쩌겠냐. 내 팔자려니 하고 받아들여야지. 에휴. 엄마, 고마워. 희진아, 우리 결혼한다. 어머님이 감사하게도 허락해 주셨네. 어머님, 감사합니다. 제가 임신을 하게 되어 결정하신 거지만 앞으로 시어머니께 잘하면 친해지고 좋은 고부 사이가 될 거라 믿었습니다. 예비 남편은 조금 수답스럽긴 했지만 저만을 사랑하고 생각해주는 걸 매순간 느껴서 결혼하면 그 어떤 부부보다 잘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이나 저나 20대이고 모은 돈으로 신혼집을 꾸리는 것이 무리이니 시댁에서 3년 정도 같이 살자고 하셨어요. 물론 눈치도 봐야 하고 불편한 건 알았지만 돈도 없고 임신 때문에 허락받은 결혼이니 시모한테 점수를 왕창 따고 순탄한 결혼 생활을 위해 시집살이를 선택했습니다. 결혼식은 사람을 거의 부르지 않고 시댁의 친척분들과 저의 몇몇 지인만 모시고 올렸습니다. 급하게 하는 결혼이기도 하고 시어머니가 널리 알리고 싶은 며느리가 아니었으니 그렇게 한 거죠. 한편 저희 아빠는 연락이 되지 않은 지 몇 년 되었는데 이번에 결혼할 때도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계실 때는 아빠를 크게 원망하지 않았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도 얼굴 보는 것이 어려워 미움이 크게 생겼어요. 도대체 딸에게 관심이라도 있는 건지 예식장에 혼주석 빈 의자를 보고 화가 많이 났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제가 먼저 아빠를 찾지도 않을 것이고 찾아와도 만나지 않기로 말이죠. 시집살이가 시작되면서 제 생활은 조금 힘들어졌어요. 마트 일은 여전히 하고 있었고 시댁에서도 살림 배우고 실행하느라 개인 시간을 갖거나 태교할 여유가 없었죠. 넌 혼자 살았다는 애가 어떻게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냐? 죄송해요. 제가 긴장해서 그런 것 같아요. 혼자 있으면 살림도 잘하고 음식도 잘해요, 어머님. 그럼 나더러 집을 나가라는 거냐? 너 편하게 살림하라고 비켜줘야 하는 거냐고. 아니요, 어머님. 제 말의 뜻은 그게 아니라요. 됐다.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는 데다 가정교육을 해줄 부모까지 출타했으니 인성이 고작 그 모양인 거지. 넌 내가 인성도 개조해줄 거다. 앞으로 내가 말하면 복종해라. 시모는 시작부터 쓴소리를 하셨는데 저의 집안 흉을 덧붙이면서 말씀하셨어요. 듣기 불편했고 시집살이를 선택한 것이 후회했네요. 시어머니의 잔소리와 시짜질은 갈수록 심해졌어요. 제가 임산부인데도 막말이 늘 제 달팽이관을 타고 들어왔죠. 네 애미애비가 출타했다고 싹수가 누래서 되겠냐? 시애미가 일 좀 시켰다고 입이 오리 주둥이처럼 나오고 인상을 쓰냐? 제가 배가 좀 아파서요. 그래서 표정이 어두웠던 모양이에요. 죄송합니다, 어머님. 임신한 거 가지고 생색내기는. 야, 나도 네 나이 때 임신한 몸으로 시댁 논밭을 다 갈고 다녔어. 넌 시대를 잘 타고 나서 고생 하나 없이 편하게 시집살이 하는 줄 알아. 나니까 이 정도지. 다른 집에 가서 봐라. 고졸의 마트 직원? 부모 출타한 너를 쳐다도 안 볼 거다. 네, 어머님. 감사합니다. 감사한 거 맞냐? 면상에 똥이라도 묻은 것 마냥 표정이 더럽네. 이렇게 저를 심하게 갈구셨지만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 저를 향한 비난을 멈추셨습니다. 하나 있는 아들이 모친이 아닌 며느리 편을 들면 속상하고 화가 날 테니 아예 그이 앞에서는 저를 쳐다도 보지 않으셨어요. 저의 배는 조금씩 불러왔고 몸이 무거워지면서 일을 그만뒀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그걸 가지고 엄청 뭐라 하셨습니다. 마트에 가만히 서서 하는 일이 힘들다고 때려치운 거냐? 너도 참 팔자 좋다. 내 아들 덕을 제대로 보면서 살려고 작정을 했구나. 어머님, 배가 많이 무거워서요. 또 음식 냄새를 맡으면 입덧이 심하게 나와서 마트에서도 안 좋아해요. 결정적으로 오빠가 그만두라고 강요해서 그만둔 거예요. 말을 참 잘하네. 내 아들이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거면 나중에 집 나가라고 하면 그렇게 할 거냐? 네? 아니요. 그런 말을 할 사람도 아니고 다투다가 그런 말을 듣는다면 감정을 풀려고 노력해야죠. 대답을 척척 잘하네. 너 말 잘하니까 다음에 내 친구들 모임 때 나와서 진행이라도 해볼래? 어머님 어떻게 제가 그런 자리에 가겠어요? 그치. 너도 주제를 아는 거지? 그렇게 선을 지키라고 이 화상아. 임신만 안 했으면 넌 나한테 욕도 못 얻어먹는 애였을 거야. 너 지금 한숨을 쉰 거냐? 정말 못 배운 티를 심하게 내는구나.
부모 출타한 집구석에서 자라면 싸가지 없이 시어머니 앞에서 한숨을 늘어지게 쉬어도 되는 거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실수를 했어요. 한 번 하면 실수이고 두 번 하면 싹수다. 네 애미애비. 그리고 돌아가신 할머니 욕먹이기 싫으면 그딴 한숨은 다신 쉬지 마라. 정말 숨막히는 시집살이였습니다. 남편은 제가 시어머니와 잘 지내는 줄만 알고 퇴근하고 돌아오면 깔깔 웃으며 제 배를 만지며 태동을 느꼈고 곧 아빠가 된다며 입이 귀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몸이 무겁고 힘든 순간에 남편과 싸우고 말았어요. 여보, 엄마 주무시는 것 같다. 이리 가까이 와봐. 여보, 나 힘들어. 그냥 자자. 당신의 의사 선생님 말씀 못 들었어? 부부관계를 하는 게 더 좋다고 했잖아. 여보, 하루 건너 매번 이렇게 달려들잖아. 나 매번 받아주는 거 힘들어. 뭐? 받아줘? 내가 어린애야? 당신 날 달래려고 억지로 부부관계를 해주는 거야? 그런 거야? 아니, 내 말뜻은 그게 아니고. 아무튼 지금은 배가 무겁고 힘들어. 나중에 출산하고 하자. 에이, 김샜네. 오늘 낮에 장어 먹었는데 풀지도 못하고 자겠네. 여보, 정말 그렇게 하고 싶어? 됐거든. 벌써 기분 상해서 하고 싶은 마음 없어. 여보, 미안해. 그런데 조금만 이해해줘. 애기 낳으면 그때는 시끄럽다. 자자. 그이는 임신한 내내 부부관계를 하고 싶다며 제 몸 상태가 어떻든 무조건 달려들었습니다. 그래서 힘들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얼마 뒤 만삭인 저는 미리 산부인과에 입원하였고 36시간의 진통 끝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실신해서 거의 기절한 상태였는데 아기 울음소리를 듣자 눈이 번쩍 떠졌어요. 선생님, 우리 애기 손가락 발가락 10개씩 있나요? 여보, 우리 아들 어때? 뭐야, 선생님. 제 아들 입술이 왜 이러죠? 세로로 갈라진 거 이거 뭡니까? 우리 아들 입술이 왜? 의사 선생님은 별일 아니라는 듯 대답했습니다. 구순 9개월입니다. 아이는 건강하니 안심하세요. 아들을 품에 안고 얼굴을 봤더니 구순 9개월이 맞았어요. 사람들이 비속어로 말하는 언청이었죠. 저희 할머니가 구순 9개월이었는데 아들이 그걸 물려받은 모양이었습니다. 우리 아들 예쁘다. 걱정하지 마. 엄마가 나중에 수술해 줄게. 에이, 젠장. 아들 보겠다고 분만실에서 36시간을 서서 기다렸는데 언청이? 내가 진짜 돌아버리겠다. 당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아휴, 나 지금 당신이랑 싸울 기운 없어. 조용히 해. 언청의 아들이라니 제기를. 나 나갈 테니까 나중에 이야기하자. 당신은 우리 아들이 무사히 태어난 것만으로도 기쁘지 않은 거야? 개나 소나 다 낳는 애 하나 낳았다고 큰일 한 척 하지 마. 그이는 아들의 입술을 보고 크게 붕괴하며 나갔습니다. 출산한 날 시어머니가 찾아와서 아들을 보고 저를 향해 비난했어요. 째보를 낳은 거냐?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째보를 낳아? 째보요? 언청이 말이야. 어머님, 그럼 이상한 비속어 좀 쓰지 마세요. 제 아들은 건강하게 잘 태어났어요. 입술은 나중에 수술하면 아무렇지 않을 거라고요. 비속어든 아니든 난 째보 손자 필요 없다. 어디서 이런 못생긴 애를. 아유, 네 새끼 네가 가져가라. 우리 집안에 째보는 절대 안 된다. 이런 못난이가 손자라고 하면 평생 조롱이나 당할 거다. 어머님, 하시는 말씀이 제 아들 욕하는 것밖에 없어요? 진심으로 제 아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건가요? 내가 지금 농담하는 거로 보이니? 내 아들도 벌써 너랑 헤어질 준비를 마쳤다. 네? 아들 입술 때문에 이혼을 하겠다고요?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화가 난 게 아니라 진심으로 싫대요? 이 곰 같은 기집애야. 넌 네 서방이 딴 여자 만나고 있는 것도 몰랐냐?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이가 바람이라도 피운다는 거예요? 네가 임신 중이라 욕구를 해소하지 못하니 다른 여자를 만나서 실컷 즐기고 있다. 그놈의 몸뚱아리를 왜 아껴서 이 모양으로 만드냐? 아무튼 넌 째보 데리고 나가라. 그이한테 직접 들어야겠어요. 어머님, 여기서 제 아들 조롱하실 거면
그만 나가주세요. 나가지 말라고 붙잡아도 갈 생각이었다. 째보 얼굴 보니까 아침에 먹은 빵이 올라오려 그런다. 으익. 아들의 얼굴을 보고 조롱이라는 조롱은 다 하고 나가셨습니다. 남편이 바람났다는 걸 당당하게 밝히면서 말이죠. 당분간은 제 아들을 위해 몸을 회복하고 아무것도 신경을 쓰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산후조리원에 가서 몸을 제대로 풀고 나서야 시댁으로 돌아갔죠. 아들을 안고 들어갔더니 시모자가 인상을 팍 쓰며 고개를 돌려버리더군요. 아휴, 저 은총이 보기 흉하다. 야, 너 짐 싸러 왔냐? 째보는 어디다 맡기고 오면 덧나냐? 아침부터 눈 버리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구나. 두 사람 진짜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당신, 나랑 이야기 좀 해. 어머님이 말한 게 진실인지 들어야겠어. 무슨 얘기? 아, 내가 애인 사귀는 거? 내가 임신 중에 힘들어서 부부관계를 못하겠다고 하니까 상간녀 만나서 실컷 즐겼다며. 그게 사실이니? 그 순간 저와 남편의 방에서 누군가 나오더군요. 아침부터 무슨 일이래? 어머님, 여보,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어머, 진짜네. 언청이다. 이 여자는 뭐야? 너 뭔데 내 방에서 나와? 아, 이 방을 먼저 쓰던 여자구나. 이야기를 많이 들은 건 아니고 당신에 대한 욕을 많이 들었어요. 째보를 낳은 여자라고. 애 입술 좀 봐. 어우, 징그러워. 짐 싸러 오신 거면 서재에서 더 잘게요. 다들 미쳐도 제대로 미쳤네? 이제 막 산후조리원에서 나왔는데 상간녀가 내 침대를 쓰게 해? 당신이랑 어머님, 이러고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 다들 기다려봐. 신혼방에 남편이 사둔 요람에 잠든 아들을 눕히고 다시 거실로 나왔습니다. 야, 째보를 왜 거기에 둔 거야? 그냥 짐만 싸서 나가. 이 여자가 부정타게 뭐하는 짓이야? 내 방에서 빨리 언청이 안 치워? 오늘 내가 당신들이랑 연을 끊는 날이라면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없지. 다들 각오는 됐겠지? 나와 아들에게 이런 미친 짓을 보였으니 무슨 일을 당할지 조금은 예상을 했을 거야? 제가 몸을 풀자 시어머니가 혀를 차며 말했어요. 애미의 비출탄 데다 째보 나온 등신 십자로 같은 년이 지금 우리랑 한판 붙겠다 이거냐? 아주 막장 중에 막장이구나. 막장은 당신들이지. 아들이 조금 다르게 태어났다고 바로 쫓아내겠다고? 게다가 상간녀를 내 침대에서 잠자게 해? 이미 정은 다 떨어졌고 여기서 살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으니 난 내가 할 일을 해야겠어. 다들 준비됐겠지? 저는 긴 머리를 고무줄로 묶고 전력 질주를 해서 공중으로 점프해서 남편의 면상에 무릎을 날렸습니다. 쓰러진 남편 머리채를 잡고 싸대기를 휘갈기자 그이는 거의 반송장이 되었어요. 시모와 상간녀는 기겁하며 저를 말리려고 다가섰습니다. 그래서 한 손으로는 남편 머리채를 잡은 상태로 다른 한 손을 휘저으며 시모와 상간녀의 면상을 두들겨 패줬습니다. 어릴 적 할머니와 둘이 살았던 제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었는데 저희 할머니를 보고 언청이라니, 못생긴 외계인이라니 막말을 들으면 이렇게 혼을 내줬습니다. 혼자 여러 명의 동급생을 두들겨 패주던 저였죠. 그때 싸움 실력이 몸에 남아있어서 남편과 시모와 상간녀 셋을 혼자서 감당했습니다. 여보, 이거 좀 놔줘. 너무 아파. 어지럽고 속이 미식거려. 이제 겨우 시작이야. 당신들이 한 짓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지. 일단 몸으로 떼어봐. 애미 없이 큰 기집애라 그런지 하는 짓이 상스럽고 무식하구나. 야, 네 할머니가 언청이인 거 왜 말 안 했냐? 그랬으면 네가 임신했다고 했을 때 반대했을 거 아니야? 어머님, 생각하는 게 너무 상스럽네요. 오늘 무식하고 상스러운 것들이 다 모였으니 여기서 누가 제일 상스러운지 가려봅시다. 빨리빨리 덤벼. 여전히 한 손은 남편의 머리채를 잡고 있었고 그이가 입을 뻥끗할 때마다 니킥으로 면상을 후렸어요. 그러면서 놀고 있는 다른 한 손으로는 상간녀와 시모의 싸대기를 쉼없이 갈겨주었죠. 세 사람을 두들겨 패주고 때려 눕혔고 현관에 있는 상간녀 하이힐을 신고
세 사람을 지려 밟아주었습니다. 이 무식한 것! 상스러운 년아! 그만두지 못해? 알았다, 그만해라. 우리가 사과할게. 아파 죽겠으니 그만 밟으라고! 제가 제대로 상스러운 것을 보여주고 먹여줬더니 다들 비명을 지르며 제발 그만하라고 사정했어요. 어머님, 상간녀야, 둘은 입 다물고 있어. 내 남편놈이랑 대화 좀 하게. 야, 너 나한테 위자료 내놔. 양육비도 한꺼번에 다 내놔. 알았어, 주면 될 거 아니야. 그만하고 내려와. 구두발로 사람을 밟냐? 이 무식한 여자야. 좋아. 그럼 이혼 도장 찍기 전에 각서부터 써. 세 사람을 밟다가 내려와 종이와 펜을 들고 가져다 줬는데 누군가 현관문을 두들겼어요. 무시하려고 했는데 계속 두들겨서 시어머니한테 나가보라고 했습니다. 이윽고 현관문이 열리자 입은 경찰관이 여러 명이 들어왔습니다. 알고 보니 제가 세 사람을 두들겨 패는 동안 시어머니가 몰래 112에 전화를 걸고 스피커폰으로 무슨 짓이 일어나는지 다 들려줬답니다. 어리석은 년, 이 상스러운 잡년아. 너 우리 셋을 이렇게 만들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줄 알았냐? 위자료, 양육비, 야, 너 합의 안 되면 감옥에 가게 될 거야. 경찰들이 제 팔을 포박하고 끌고 나가려고 하자 소리쳤습니다. 이거 놓으세요. 난 피해자예요. 이것들이 나와 아들을 조롱한 것도 모자라 내 남편이 상간녀를 집안에 들였다고요. 하지만 경찰관은 간통죄가 폐지된 것을 일러주더니 제가 세 사람을 죄 패준 것만 죄를 삼고 끌고 나갔습니다. 시모자와 상간녀는 진단서를 끊어 경찰서를 찾아왔어요. 상간녀가 제 아들을 안고 있었죠. 네 아들 진짜 못생겼다. 째부라 그런지 너무 흉해. 닥치지 못해? 아직 덜 맞았냐? 그러는 너야말로 아직 정신을 못 차렸냐? 아직 고소장 안 썼어. 합의서 쓰고 나가고 싶으면 우리 세 사람한테 사과해. 안 그러면 넌 감옥에 가게 되고 네 째부 아들은 고아원에 들어가겠지? 우리 새 며느리가 말도 참 잘하네. 이래서 집안의 여자가 잘 들어와야 한다니까. 야, 째부 애미, 너 어떻게 할지 정해라. 위자료, 양육비? 이런 건 다 집어치우고 차비만 받아서 나가. 네 째부 아들 키우고 싶으면 돈은 포기하라고. 상간녀와 시어머니에 이어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결정을 빨리 하는 게 좋겠어. 당신의 언총이 아들 아직 호적에 안 올린 거 알지? 고아원에 보내버리면 영영 못 찾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선택 잘해라. 이런 개 같은 것들. 이 눈곱을 쓴 괴물들. 그래, 위자료 포기하고 아들 데리고 나갈 테니까 날 여기서 꺼내줘. 그럼 각서 좀 써줘야겠어. 당신한테 배운 거니까 너무 뭐라 하지 마. 그이는 종이와 펜을 유치장 창살 사이로 건네줬고 저는 불러주는 대로 쓰고 지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처벌 의사가 없다고 해서 경찰서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들을 아는 순간 안도의 한숨이 나왔네요. 우리 아들, 엄마 보고 싶었지? 우쭈쭈 귀여운 내 새끼. 거참 보기 역겹네. 너희 모자는 어쩜 그렇게 꼴 보기가 싫으냐? 야, 이혼 도장 찍었으니까 법원에서 내 아들이랑 끝내면 된다. 네 짐은 아파트 1층에 내려놓을 테니까 네가 알아서 가져가라. 우리 집에 올 거 없다고. 당신들 모두 부숴버릴 거야. 내가 오늘을 기억하고 반드시 복수해주겠어. 상스럽고 무식한 데다 무모하기까지 하네. 야, 네가 주먹지 말고 뭘 할 수 있는데? 이 멍청한 기집애야. 다시는 우리 눈앞에 띄지 마라. 엄마, 그만 가자. 다 끝났으니까 무시해버리자고.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얼른 가자고. 여보. 그 원청이 데리고 다시 나타나면 스토킹으로 신고할 거니까 절대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그럼 잘 가. 이젠 난 우리 오빠 진짜 아내가 되겠네. 제부 엄마, 오빠랑 나랑은 멀쩡한 애기 낳고 잘 살게. 굿바이. 저는 아들을 안고 이를 바득바득 갈며 훗날 저 세 사람이 제 앞에 무릎 꿇고 석고되지 않은 날을 상상했습니다. 그날은 현실이 될 것이며
상상 이상으로 크게 복수를 해주리라 다짐했습니다. 오갈 곳이 당장 없어서 급하게 원룸에 들어갔어요. 돈이 없어서 그곳 말고는 갈 수가 없었죠. 아들은 거의 울지 않고 조용해서 이웃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자리를 얻고 베이비시터를 구해 경제활동을 하며 지냈어요. 제 상황만 보면 힘들게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일은 누구나 하는 것이고 이혼한 여자는 차고 넘치며 자식 키우는 게 쉬운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제가 처한 상황은 힘들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았고 아들을 보며 지친 피로를 순간순간 씻어냈습니다. 10년 동안 아들과 둘이 재미있게 살았는데 아무래도 아들의 입술을 수술시켜줘야겠다고 판단했습니다. 학교에서 놀림을 당하고 돌아온 아들에게 미안해서 하루라도 빨리 고쳐주고 싶었습니다. 수술비를 할부로 결제할 수도 있었지만 시댁 인간들이 생각났어요. 저에게 위자료 한 푼 안 주고 쫓아낸 것들한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돈을 받아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 혼자 시댁 앞으로 찾아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집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더군요. 아파트 단지 앞에서 기다렸고 1시간 뒤에 세 사람을 마주보게 되었습니다. 뭐야, 아까 문전박대했으면 알아서 짜질 것이지 우리 기다린 거냐? 어머나, 찌범마, 우리를 왜 기다린 거야? 혹시 우리 딸 보러 왔나? 내가 이쁜 딸을 낳은 걸 알고 있었나? 지금 우리 딸 유치원에 가는 길인데 얼굴 보러 갈래? 여보, 이 여자를 어딜 데려간다는 거야? 내가 처리할 테니까 엄마랑 여보는 가만히 있어. 야, 희진아, 너 왜 찾아온 거야? 10년 동안 조용하더니 무슨 볼일로 온 거냐? 세 사람의 말을 다 들어주고 입을 열었습니다. 억울해서. 위자료 한 푼 못 받고 나온 게 억울해서 돈 좀 받으러 왔어. 내 아들 입술 수술시키게 병원비 줘. 뭐라고? 아, 너의 언청의 아들 말하는 거야? 야, 그때 다 합의했잖아. 위자료 안 받고 너 깜빵 안 가는 거로. 그때 내가 하는 수 없이 각서를 썼는데 너무 억울해서 안 되겠어. 아들 수술비라도 받아내야겠어. 웃기는 소리 하지 마. 한 푼도 못 줘. 당신은 당신 아들이 보고 싶지도 걱정되지도 않아? 어머님이랑 첩녀는 그렇다 쳐도 네 자식인데 그따위로밖에 말 못해? 그러자 첩으로 들어간 상간녀가 발끈하더군요. 누가 첩이라는 거야? 난 엄연히 남편의 호적에 올라간 아내라고. 내 딸도 남편 호적에 올라갔다고. 그런데 왜 이렇게 흥분을 해? 첩년. 넌 빠져있어. 이 자식이랑 계속 말해야겠으니까. 당신 수술비만 주면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게. 그럴 돈 있으면 내 딸 발레 강습을 한 번이라도 더 받게 해주겠다. 재수없는 언청이는 그냥 생긴 대로 살라고 해. 내가 여기 오길 잘했네. 복수심이 활활 타올라서 나중에 진짜 초전박사를 내줘야겠어. 용서? 자비? 그런 거 없이 니들 인생을 모두 짓밟아 줄 거야. 그때는 니들 눈에서 피눈물, 아니 피구름이 터져 나올 거야. 말 다 했냐? 그럼 꺼져. 제보애미가 돈이 궁한가 보네. 혼자 아들 키우기 힘들지? 자, 이거 받아라. 시어머니는 저에게 5,000원을 내밀더군요. 그래서 전 돈을 받는 대신 남편의 따귀를 세게 한 대 날려줬습니다. 훗날 니들이 내 가랑이 사이를 기며 석고대죄하는 날이 올 거야. 저런 사이코를 봤나? 왜 또 때리고 지랄이야? 야! 거기 안 서! 오빠 그만둬. 또라이를 상대해서 뭐해? 똥이 무서워서 피해? 아유, 재수없는 년. 제 뒤에서 막말이 뭐라 들렸는데 훗날 한 방에 돌려주기로 다짐하고 돌아갔습니다. 아들의 입술 수술은 카드 할부로 시켜줬는데 한 번에 완전히 고쳐지지 않았어요. 2차, 3차까지 수술을 해보기로 했어요. 물론 그만큼 수술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강산이 2번 바뀌고 제 나이가 50대 중반이 되었어요. 장성한 아들은 아주 멋있는 사나이가 되어 있었죠. 엄마, 일어나. 이제 곧 도착한대. 비행기는 역시 잠이 잘 오는 곳이야. 집보다 이 비즈니스석이 훨씬 좋다. 그렇게 좋아? 그럼 더 자주 태워줄게. 해외 나갈 일을 억지로 만들어서라도 엄마랑 비행기 많이 타야겠네. 네 할아버지는 주무시냐? 아니, 책 보고 계셔. 뭐, 책? 어머, 진짜네. 아빠, 책 읽어? 그래, 나이가 드니 책이 재밌어졌다.
이게 다 절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자식 버리고 타지에서 일할 때는 책 같은 거 안 읽었지? 왜 또 애비를 구박하냐? 미안하다고 석고대죄했잖냐? 그랬지. 20년 전에 아빠가 날 찾아와서 석고대죄 했었지. 날 할머니 손에 맡기고 도망한 게 미안하다고 빌고 빌었었지. 난 아빠가 마냥 미웠는데 진실을 듣고 바로 용서했잖아. 어떻게 엄마라는 사람이 바람나서 낳은 자식이 나라는 건지 진짜 기가 막혔어. 아빠 입장이 한 번에 이해가 됐다니까? 그런데 할머니는 내가 뭐가 예쁘다고 키워주신 거지. 네 할머니는 네가 무슨 죄가 있겠냐면서 받아주신 거야. 네 엄마가 바람나서 도망갔는데 널 보내면 잘 크지 못할 거라면서 당신이 키우기로 하신 거야. 우리 할머니 보고 싶다. 그래도 아빠가 뒤늦게 찾아와서 좋았어. 아들이랑 둘이 사는 게 힘들었는데 사업 성공해서 딸이랑 손자한테 해줄 걸 다 해줬으니 진짜로 좋았어. 나 혼자 아들을 키웠으면 지금처럼 성공한 사업가가 되지 못했을걸? 맞지, 아들? 그렇지. 할아버지가 학원이다 과외다 다 시켜주고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분기에 한 번씩 해외여행까지 시켜줬잖아. 엄마랑 내가 원룸에서 불쌍하게 살 때를 생각하면 할아버지는 우리의 구원자지. 아들, 그래도 엄마보다 할아버지를 더 좋아하면 안 된다. 이 엄마 질투한다. 엄마, 새아버지가 있으면서 무슨 질투를 한다는 거야. 나야말로 질투나. 새아버지랑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게 질투난다고. 아들 좀 잘 챙겨줘. 자식, 아직도 애기였구만. 그래, 이 엄마가 네 새아버지랑 너랑 동등하게 사랑해주마. 됐지? 자, 이제 내려볼까? 공항에는 누가 나온대? 비서님이 올 거야. 엄마가 멀미 안 하는 차 끌고 오랬어. 그래, 그럼 내려보자. 아빠, 책 그만 읽고 내립시다. 방금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아빠의 친자식이 아니었어요. 바람나 도망간 엄마가 누구인지 모를 남자의 아이를 낳았는데 그게 바로 저였죠. 아빠는 그때 당시에 충격이 심해 지방을 떠돌며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다 기술을 익히고 사업을 시작해서 점점 규모를 키웠답니다. 그래서 건설 회사를 세웠고 회장님이 되셨어요. 제 아들은 구순 9개월 수술을 3차례 받고 완벽하게 나았습니다. 아들은 친정아빠의 지원으로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공대를 나와 로봇 개발 일을 하는 사업가가 되었고 해외에서 초대를 받아 강연도 하고 기술을 전하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저희 3대가 함께 비즈니스석을 타고 유럽을 돌고 돌아왔답니다. 공항에 들어오자 비서와 경호원 2명이 저희 3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차를 세워둔 곳까지 걸어갔고 차에 오르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저를 보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오 마이 갓, 롤스로이스? 여보, 희준아. 저는 선글라스를 벗고 그놈을 쳐다봤습니다. 공항 앞에 택시를 세워두고 손님을 기다리고 있던 것 같았습니다. 아, 너구나. 당신 택시기사 하는 거야? 사업은? 사업은 진작 망했지. 빚더미에 앉아서 택시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고 있어. 그러저러 당신 대단하네. 롤스로이스를 타려고 하다니. 잠깐, 이 젊은 놈은 뭐야? 애인이야? 돈 많은 젊은 놈 꼬셔서 호강하는 거냐? 젊은 놈? 아, 내 아들을 보고 하는 말이겠지. 아들? 아니, 우리 아들? 이렇게 멋있게 컸어. 아들아, 난 너의 아빠다. I'm your father. 별 거지 같은 짓을 다 하네. 야, 네가 무슨 내 아들의 아빠야. 버릴 때는 언제고? 롤스로이스 보니까 눈깔이 돌아갔냐? 여보, 그동안 당신이란 내 아들이 엄청 그리웠어. 진짜 보고 싶었다고. 그런데 이렇게 운명적으로 만나게 되다니 하늘이 우릴 다시 이어주시려나 보다. 공항에서 마주친 거 가지고 운명 타령하기는. 여보, 나 사업 망하고 이혼당하고 엄마랑 둘이 살아. 어렵게 살고 있다고. 알아, 우리 아빠가 당신 회사를 망하게 한 분이니까. 당신 회사 직원들이 고발했지? 탈세랑 횡령, 그리고 뇌물을 받아 처먹기도 했고. 그거 우리 아빠가 당신네 직원들을 스카우트해오는 조건으로 시킨 거야. 뭐? 그럼 내가 망하게 된 이유가 당신의 복수였단 말이야? 멍청하긴. 그걸 내 입으로 말해줘서 알게 됐냐? 예나 지금이나 꼴통인 건 여전하네. 잠깐. 여보, 내 인생을 이꾸라지로 만든 게 당신이 맞다는 거야? 했던 말 또 하게 할래? 야, 꺼져. 니들 모자 어떻게 사는지 다 아니까. 여보, 미안해. 우리가 잘못했어.
뭐 하자는 거지? 잠깐 기다려봐. 저기 공항 안에서 청소하는 사람 보이지? 엄마야. 당신의 시어머니라고. 엄마, 여기 좀 와봐. 내 아내랑 아들이 여기 있어. 롤스로이스 타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 우리 식구들이라고. 시어머니는 청소도구를 내팽개치고 달려나왔습니다. 세상에 이 비싼 차가 우리 며느리 차란 말이야? 오랜만이네요. 그리고 이 차는 내 아들 차예요. 아들, 제보? 이렇게 멋있게 컸어. 손자야, 내가 네 할머니다. I'm your grandmother. 모자가 쌍으로 쇼를 하네. 에휴, 인생의 바닥을 찍었다더니 하는 짓도 쪽팔리네. 새아가, 우린 그동안 네가 그리웠다. 널 찾으려고 시도도 했었어. 그런데 찾는 게 여간 힘든 게 아니더라고. 아, 그러셨어요? 제 아들 희롱하고 조롱하면서 버리던 어머님이 왜 저희를 보고 싶어 하셨을까? 자, 여긴 사람 많으니까 저기 구석 가서 이야기하자고. 사람이 너무 많아서 자리를 옮겼습니다. 제보, 아니, 우리 손자 이름이 뭐냐? 인터넷에 검색해 보세요. 잘 나가는 사업가니까. 너희가 제대로 성공했구나. 아가, 우리 아들 이혼했다. 지금 싱글이야. 너와 차례 부르는 게 어떻겠니? 상간녀는 애 데리고 도망갔어요? 그래도 자식은 안 버리는 인간이네. 그런데 어머님, 전 재혼한 지 꽤 됐어요. 그래. 그런데 골키퍼 있다고 골 안 들어가라는 법 있냐? 아들 어서 골 좀 넣어봐. 알았어. 여보 희진아, 우리 다시 시작하자. 처음 만난 그 순간으로 돌아가자고. 네가 이혼할 때까지, 아니, 그냥 지금 애인 사이로 시작하면 되지. 뭐야, 상간남이 되겠다고? 진짜 발상이 정상이 아니구나. 저는 무시하고 그냥 가려는데 제 아들이 저를 잡더군요. 엄마, 이 두 사람을 그냥 보내주게? 골려주고 가자. 골려주자고? 엄마 예전에 그랬잖아. 시댁 인간들이 석고되지 않는 날이 올 거라고. 오늘이 그날 같은데? 아, 그랬었지. 어머님, 석훈 오빠, 우리 식구 다시 합치고 싶어? 여보, 당연하지. 여보, 당신이 원한다면 하늘의 별도 따다 줄게. 별은 됐고, 석고대제 좀 해봐. 나와 아들에게 했던 짓에 대한 용서를 제대로 빌어보라고. 친정아빠는 팔짱을 끼고 조용히 구경하고 있었고, 아들은 주머니에 손을 넣고 기다렸어요. 시모자는 둘이 속닥거리다가 곧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땅에 대고 용서를 빌기 시작했어요. 아가, 손자야, 우리가 과거에 큰 잘못을 저질렀다. 두 사람에게 큰 상처를 줬어. 그때 우리가 한 짓을 모두 용서해다오. 여보, 아들아, 진심으로 미안해. 두 사람을 버리는 게 아니었어. 얼굴이 흉측하단 이유로 버렸던 나를 실컷 때리고 욕을 해라. 그리고 마음을 풀어줘. 그 순간 제 아들이 허리띠를 풀더니 저에게 쥐어주더군요. 바로 채찍으로 사용했습니다. 전 남편의 등짝을 후렸더니 끄윽 하는 고통의 소리가 터져나왔어요. 시어머니는 차마 노인이라 혼내주기가 좀 그랬어요. 그러자 친정아빠가 시어머니의 등짝을 손바닥으로 후렸습니다. 노인네라 때리기 뭐하지? 나는 노인이니까 이 여자 패도 되는 거 아니야? 아빠, 어쩜 내 마음을 그렇게 빨리 알아차렸을까? 그래, 하나씩 맡아서 가지고 놀아보자고. 석훈 시어머님, 제가 예전에 말했었죠. 두 사람이 내 앞에서 석고대지하고 가랑이 사이를 지나가게 될 거라고. 그랬었지. 그럼 가랑이 사이 지나가게 다리 좀 벌려봐라. 진짜 비굴하게 변했네. 사업 망하더니 성격이 많이 변하셨어. 자, 아빠, 아들, 내 뒤로 서봐. 다리 벌리고 두 사람이 지나가는 꼴을 구경하자고. 저희 3대는 일렬로 서서 다리를 벌렸어요. 자, 어머님, 당신 어서 가랑이 사이를 지나가봐. 잠깐 아가. 그러면 우리 아들이랑 다시 시작할 거니? 우리한테 돈도 주고 집도 구해줄 거니? 요구 조건이 너무 많으시네요. 그건 나중에 생각하고 판단하면 안 될까요? 확실하게 뭘 받는 것도 아닌데 이런 비굴한 짓을 하는 건 좀... 그럼 간둬요. 난 아쉬울 거 없으니까. 어머님 아들 사업 망하게 한 것으로 충분히 만족합니다. 자자자자자자자자자 잠깐 가지 마라. 우리가 가랑이 사이로 지나갈게. 그럼 시작할까?
좋아요. 그럼 가랑이 사이를 지나 저기 밑에 주차장까지 네 발로 기어가세요. 저희는 롤스로이스 타고 주차장 가서 기다릴게요. 오케이? 저긴 너무 먼데. 사람들이 다 볼 것 같다. 그러라고 시키는 건데? 망신 주려고 제가 이 짓을 하는 거예요. 싫으시면 다 때려치우시든가. 야야, 알았다. 할 테니까 제발 좀 우리 모자 좀 도와줘라. 가족으로 받아주면 더 좋고. 두 사람이 하는 거 봐서요. 자, 가랑이 사이로 지나가세요. 저의 외침에 두 모자는 제 가랑이 사이를 지나 아들 가랑이 사이로, 아빠의 가랑이 사이로 네 발로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네 발로 열심히 500m 되는 주차장까지 기어가기 시작했어요. 저희 식구들은 롤스로이스에 올랐습니다. 엄마, 저 두 사람 진짜로 네 발로 기어서 저기 끝까지 가려나 봐. 그러겠지. 비서님, 운전 천천히 하세요. 옆을 지나가면서 감상이나 하자고요. 네 발로 기는 두 모자 옆으로 서행하며 두 사람에게 쓴소리를 마구 해줬습니다. 이 쓰레기 모자야, 나랑 내 아들 버렸을 때 기분 좋았냐? 새 마누라랑 딸 낳고 살 땐 이런 일이 있을지 몰랐지?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런데 지금 무릎이 다 까진 것 같아. 그만 서서 걸어가면 안 될까? 안 돼, 내가 만족하지 않으면 국물도 없어. 알았어. 그럼 저기 끝까지 가면 소원 들어주는 거지? 탁장 속에는 암탉이. 어? 우리더러 닭 울음소리 내라는 건가 봐. 꼭이요! 눈치 빠른 시어머니, 1점 추가. 당신은 마이너스 1점. 자, 다음 문제. 마루 밑에는 강아지. 월. 여보, 내가 먼저 했어. 개같이 잘 짖네. 그런데 틀렸어. 멍멍 짖어야지. 저는 깔깔 웃으며 일러줬더니 시어머니가 바로 멍멍 소리를 내더군요. 멍멍! 아가, 내가 맞췄다, 멍멍! 아이고, 잘하시네. 시어머니 2점. 자, 다음 문제. 외양간에는 송아지. 송아지? 음메. 엄마, 송아지는 애기니까 그렇게 안 울어. 여보, 누가 맞췄어? 음메가 맞아. 시어머니 3점. 야호, 3점이다. 그런데 이거 점수 채우면 뭘 주는 거야? 집, 차, 돈? 100점 채우면 대저택을 선물로 드릴게요. 100점까지? 그래, 하루 고생하면 되지. 계속 문제 내거라. 근데 주차장까지 다 도착했네요. 저희 이만 가볼게요. 점수는 다음 생에 받으세요. 굿바이. 제가 창문을 올리고 비서에게 달리라고 하자 엑셀을 콱 밟으며 속도를 냈습니다. 시모자는 억울했는지 저희가 탄 차를 뒤쫓아 뛰어오더군요. 저는 창문을 열고 5,000원짜리 한 장을 던졌습니다. 어머님, 제가 위자료 달라고 했을 때 5,000원 주려고 했죠? 그럼 얘따 5,000원. 굿바이. 이 씹어먹으려나. 거기 안 서. 야, 너 잡히면 돼줄 줄 알아. 여보, 나 당신 집까지 기어서 갈게. 주소 좀 알려줘. 꼭 100점 채우고 말 거야. 뻑큐다, 이 새끼야. 다음 생이 올 때까지 거지로 살아라. 가운데 손가락을 올리며 마지막 욕을 전하고 창문을 올렸습니다. 아주 속 시원한 복수를 해줘서 짜릿했답니다. 우리 딸내미가 아주 무섭구나. 아이고, 이 애비가 잘해야겠네. 재밌었지. 그럼 복수하는 김에 마무리하러 갈까? 엄마, 저 인간들한테 또 뭘 시키려고? 아니, 저 모자 말고 하나 남았잖아, 상간녀. 비서님한테 상간녀가 있는 주소를 찍어서 그리로 향해 달려갔습니다. 1시간을 달려 상간녀가 일하는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아줌마, 여기 정식 3개요. 아, 네, 손님, 여기 물이야. 오랜만이야. 딸내미는 잘 커? 누구? 나야, 나. 첨녀나. 뭐, 째보, 애미? 뭐야, 이 젊은 남자가 째보? 끝까지 째보라네. 니년 면상을 확 째버릴까? 그런데 때깔이 좋네. 잘 사나봐? 잘 살지. 그런데 너 왜 다리를 쩔뚝이냐? 이거 말하면 길어. 말해봐, 내가 팁 줄게. 차 10만원. 이게 많이 컸네. 지금 나랑 장난하냐? 비서님 현금답을 가지고 와요. 내가 장난이 아니란 걸 보여줘야겠어요. 트렁크에서 5만원권 다발을 본 상간녀는 바로 주둥이를 털기 시작했습니다. 이 다리는 그러니까 석훈 씨랑 이혼하고 유부남 꼬셔서 모텔에서 그 짓을 하다가 마누라가 현장 잡으려고 찾아왔어. 그때 창밖으로 뛰어내렸는데
다리가 완전히 돌아가 버렸어. 이야, 넌 인생이 진짜 한결같구나. 유부남만 꼬시는 이유가 뭐야? 그건 나도 잘 모르겠어. 그냥 끌리는 대로 움직인 거야. 이제 다 말했으니까 그 돈다발 나 주는 거지? 아직 내가 전에 말했었지. 석고대죄하고 가랑이 사이를 지나갈 날이 올 거라고. 바로 오늘이야. 어때? 시키는 대로 해볼래? 나더러 너한테 빌라고. 됐거든? 싫으면 돈다발은 없던 거로. 아니, 싫다고는 안 했어. 할게. 하면 되잖아. 상간녀는 넙죽 엎드려 석고대죄를 시작했어요. 시모자처럼 전에 있었던 일을 사죄했답니다. 그리고 저희 3대의 다리 사이를 기어갔습니다. 수치스럽지만 참자. 휴, 자, 다 했어. 좋아, 그럼 마지막 게임을 하지. 또 뭐가 남았다는 거야? 이거 1,000,000원인데 그냥 가져가려고? 그럼 재미없지. 널 골려주고 줄게. 눈 감고 저기 주방까지 찍고 돌아와. 우리 테이블에 도착해서 눈을 뜨면 네가 이기는 거고 다른 테이블로 가면 내가 이기는 거야. 어때? 도전해 볼래? 그런 거라면 당연히 자신 있지. 내가 이 식당은 눈 감고도 뺑뺑이를 돌릴 수 있다고. 자, 그럼 시작. 상간녀가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더듬거리며 주방으로 걸어가자 저와 아빠 아들은 식당 밖으로 조용히 나가서 롤스로이스에 올랐습니다. 이윽고 상간녀가 저희가 앉았던 테이블을 손으로 찍고 눈을 떴어요. 찍었다. 뭐야, 이것들이 어디 간 거야? 빵빵. 여기야, 상간녀야. 오늘 재밌는 구경 잘했다. 거기 테이블에 팁 5,000원 올려놨어. 그럼 우린 갈게. 굿바이. 뭐야, 지금 나를 조롱한 거야? 야! 거기 안 서! 지금 출발할 거야.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저희 차가 출발하자 돈다발에 눈이 먼 상간녀는 전력 질주로 따라 붙더군요. 하지만 사람이 어떻게 차를 잡겠습니까? 곧 길바닥에 자빠져서 대굴대굴 구르고 쌍욕을 퍼붓더군요. 엄마, 이제 다 된 거야? 속 시원해? 아주 시원하다. 이 맛에 성공하나 봐. 우리 아들 아빠 덕에 내가 좋은 구경했네. 자, 그만 집으로 가자. 그렇게 제대로 된 복수를 해주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새 남편은 몇 주 못 봤다며 저를 안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지금 남편이 저의 진짜 반쪽인 것 같습니다. 현재 아들과 아빠는 사업도 잘하고 저와 새 남편에게 해외여행도 자주 시켜주고 있으며 재미나게 살고 있답니다. 제 아들에게 비속어로 욕하고 조롱했던 그 인간들은 그때보다 더 추락해서 밑바닥 인생을 살고 있대요. 역시 사람은 죄짓고 살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또 시원한 일이 생기면 또다시 사연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